미국 P&G는 2004년 감자칩 위에 글자가 적힌 신상품 프링글스 프린트를 선보여 북미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나 고온에다가 습기가 많은 감자칩 반죽이라 글자를 넣기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수년 전부터 식용 잉크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던 이탈리아 볼로냐의 한 대학 교수와의 연결을 통해 얻은 핵심 지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2004년 11월 앨런 윈드를 인수한 GE는 최고 품질의 풍차 터빈 날개를 개발, 3년 만에 3배 이상의 기업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인도 방갈로르 엔지니어들의 풍차 분석 모델 설계와 프로세스 기획, 독일 설베르겐 엔지니어의 최고 변속 장치 설계, 중국 상하이 엔지니어들의 터빈 시뮬레이션 개발, 뮌헨 연구 개발자의 센서와 고급 조정 시스템 설계 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신 우일신. 우리는 이 기업의 성공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외부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혁신을 이끌어낸 기업들의 이야기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21세기) 세계 각국의 최대 화두는 지식. 기업과 개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지식은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지식 시대에 진입하고 산업 중심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지식 주도의 탈자본주의 시대로 이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상하면서 정보혁명에 뒤이어 21세기 지금 지식이 경쟁력 강화와 가치 창조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지식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지식 기반 경제 심화를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전개해왔다. 네덜란드는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식경제 구축 작업에 착수하여 극심했던 실업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스웨덴 역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도입해 심각한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에서 하는 지식경영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능력, 지식을 공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자정부. 또 그다음에 지식 정부를 표방을 하면서 이 지식의 유통 현상 또는 정보 유통 현상은요 다른 나라 그 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그 수준이 굉장히 진보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즈는 실리콘밸리의 유수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 신제품을 속속 한국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아직 시장에서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먼저 구입하여 사용하고 사용 경험을 전파함으로써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 바로 얼리 어댑터다. 얼리 어댑터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돈 많고 뭐 신기한 거 사고 재밌는 거 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사람보다 호기심이 많고 열정이 좀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지 저의 앞에 주어진 정보나 제품뿐만 아니라 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자기가 찾아내고 그거를 겪어보고 또 자기가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런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한국형 얼리 어댑터. 일본 NHK는 뉴스를 통해 한국의 얼리 어댑터들이 첨단 휴대폰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방송을 통해 그들의 풍부한 지식과 탐구심은 자국 메이커가 겨루기 힘든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 독특한 커뮤니티 문화의 발달과 맞물려 직접 체험하고 얻은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한국의 얼리 어댑터들은 유례없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프로슈머가 많고 활동이 왕성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가 한국이 IT 강국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디지털 전문가나 관심이 있는 얼리 어댑터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례로 니콘이나 캐논 같은 거대 카메라 기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한국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소비자가 한국 소비자입니다. 한국에는 제품이 수출이 되면 이런 점이 단점이다, 이런 걸 바꿔달라, 이거는 잘못했다, 뭐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캐논이나 니콘 카메라 제작한 기술자들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프로슈머나 얼리 어댑터들하고 대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굉장한 쇼크를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런 전문가들에게도 지지 않는구나 라는 걸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실제로 국내 업체들은 신제품을 수출 시장에 내놓기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국내에 먼저 출시를 하고 얼리 어댑터들의 활발한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필드 테스터로 한국의 얼리 어댑터들에게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년 전 미국보다 6개월 앞서 한국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선보였고, 소니 코리아는 한국의 온라인 마니아 마케팅 실적으로 일본에 보고하여 제품 생산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약 600만 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가운데 프로슈머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2천여 개로 집계되고 있다. 얼리 어댑터나 기업의 생산 활동에까지 관여하는 프로슈머, 즉 참여형 소비자들의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얼리 어댑터에서 프로슈머까지 어떻게 급속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처음에 얼리 어댑터라는 사이트는 한 회사의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이런 제품도 있더라, 이런 상품도 있더라,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했고 한국에 있는 여러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을 많이 건드려줘서 굉장히 많은,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걸로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얼리 어댑터 사이트를 다니며 활동하던 커뮤니티 회원들 중 40% 이상이 지금은 컨설팅, 쇼핑몰, 콘텐츠 등의 전문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취미가 곧 직업으로 연결될 정도로 그들의 지식 공유 활동이 가져오는 개인적, 사회적 효과는 대단한 것인데, 기업에서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정보와 그 제품 샘플을 저희 쪽에 보내줍니다. 그럼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그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마케팅 포인트를 찍어서 실제 웹에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또 마케팅 부분은 저희가 제휴된 커뮤니티나 온라인에 관련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뭐 효과 있는 마케팅을 하게끔 도와주는 부분에 있고요. 또 하나 컨설팅 부분은 제품을 컨설팅하는 부분도 있고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 직원들이나 회원들은
제품에 대한 장단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상력 플러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스쿠바는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 밑에 바닥에다가. 한국의 얼리 어댑터들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소비가 있는 곳은 어디든 등장하는 파워 세력이 되고 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디지털 가전제품부터 MP3까지도 이제 단순하게 기업의 목만이 아닌 많은 얼리 어댑터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희는 얼리 어댑터하고 파트너십을 이어온 지가 지금 횟수로 4년째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리 어댑터에서 많은 그 회원들, 얼리 어댑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제품을 싸게 공급해서 그런 사람들이 써보고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동료들에게 입소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한번 써봐라. 그래서 실제로 판매로도 이어지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강남의 얼리 어댑터 사무실. 이들은 요즘 얼리 어댑터만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얼리 어댑터로 활동하고 있는 약 1,200여 명의 회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보는 일. 이들은 소비자로서 제품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연계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보고 있다. 기업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얼리 어댑터의 회원들과 그런 제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소비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상품을 기획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제품들을 만들어 준 게 되는 거고,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 양쪽 모두에게 서로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이 잘 유통되고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되겠죠. 이걸 우리 지식의 유통의 이제 인프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물이 증발이 돼가 수증기가 돼야 돌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없는데 무슨 돌을 유통시킬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잘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순환 구조는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서 증발될 수 있는 증기를 만들어내는 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생태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창의성과 관련되는 것은 교육 제도와 관련되어 있고요. 교육 제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발휘하는 사회적인 어떤 제가 쓰는 단어 중에서 까다로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회적 까다로움이 있어야 되고요. 까다롭지 않은 나라에서 창의적인 나라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까다로워져야 됩니다. 이 까다로움을 그 기업들이 그 상품으로 또는 서비스로 인식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그 서비스를 창출하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주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태계 속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질 때 그 나라의 그 지식 수준이 굉장히 일취월장하게 되는 거죠. 지식을 활용하여 제품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혁신적인 지식 수용층으로 한국형 지식 기반 사회의 단면을 반영하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시대, 지식을 동반한 소비 중심의 시대의 엘리트. 한국형 얼리 어댑터가 뜨고 있다. 우리나라 이제 지식 경영은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압도적이냐면, 사실은 지식의 공유와 유통 현상이 좀 더 압도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정보 기술의 강국이거든요. 따라서 요새 웬만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런데 네이버 같은 데서 치고 들어가서 하게 되면 답장을 해주거든요. 누가 답글을 써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의 공유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보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보 기술의 역할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 지식은 자체가 변하고 생성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차원의 데이터와 괴대한 분석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은 수백 년 동안 책의 형태로 유통되어 왔고 오늘날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분량의 자료들도 지식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모든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지식 원천은 바로 대화다.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는 시대. 세계 최강의 IT 기술 국가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정보와 지식은 인식 부족, 개인주의 등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성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식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지식의 공유 현상에만 관심이 있으면 실패합니다. 지식의 생성 현상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지식의 생성 현상과 관련해 가지고 전에는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배관시했어요. 지식 경영과 다른 아주 이종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은 지식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혁신과 지식의 공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공유되는 현상과 결합이 되는 혁신과 우리가 협의적으로 설명하는 지식 경영과 결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6년 SK 주식회사 울산 공장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생산 라인에 뭔가 문제가 생겨 잘못하면 라인이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 라인을 꺼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그러나 정유 공장 라인은 한 번 끄면 최소한 2, 3일간은 재가동이 어렵다. 당연히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때 한 직원이 사내 지식경영 시스템을 떠올렸다. 지식 창고를 뒤진 결과 수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음을 알아냈다. 당시 취해진 조치를 검토해보다 라인을 끄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걸 발견. 결국 라인은 꺼지지 않았고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됐다. KM 시스템이 정지가 된다 그러면 모든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곤란을 느낄 정도로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M이 곧 업무고 업무가 곧 KM이고 KM 안에서 분임 활동과 제한 활동, 업무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 생활 자체가 KM이고 KM이 생활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99년 SK 주식회사는 지식경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그러나 SK 주식회사의 지식경영 시스템은 타 기업들과 접근법이 달랐다. 지식창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식창고를 활용해 새로운 성과를 거둬내야 한다는 믿음에서 생겨났다. 그리고 KM 활동의 일환으로 모든 과정을 활성화시켜내기 위해 COP,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가 도입됐다. 업무 수행과 학습을 위한 일종의 공동체 개념. 현재 SK 주식회사는 총 1,300개 정도의 COP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식 경영이 우리 사회에 좀 더 깊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지식 경영, 즉 지식의 유통 현상과 생성 현상이 결합돼야 한다. 생성 현상은 혁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유통 현상은 정보 기술에 의한 인프라와 관련돼 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 이것이 지식 경영의 핵심이 된다. 최근 들어 유통 현상과 생성 현상을 결합하고자 하는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생겨났다. 그것이 바로 COP다. 예를 들면 어떤 회의를 하다가 문제가 확 생겼습니다. 문제가 이제 두드러지게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OP라고 하는 지식 공동체를, 학습 공동체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서 서로 간에 입장 차이도 서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입장 차이도 정리하고 거기서 상대방의 지식이 뭐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가 뭐고 저쪽의 지식은 뭐고 저쪽의 요구하는 바가 뭐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공유의 장을 형성하고 상대방의 지식을 서로 연결해서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자라는 지식을 채워넣기 위한 노력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이런 걸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주식회사 SK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SK 주식회사의 기술원이 있는 대덕연구단지. 이곳에서는 석유 및 신에너지 연구, 첨단 신소재 개발, 생명과학 분야 등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SK 주식회사의 석유 랩팀. 이들은 KM 활동을 통해 확보된 핵심 지식을 활용하여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인 저급 원유 칼슘 제거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GOP 구성원의 지식 축적 및 공유, 그리고 토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연료 기술에 대한 기사를 발행. 이 기사들은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신기술의 공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실제 사업 및 공장에서 필요 정보 요청 시 즉각 의견을 회신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게 됐다. 실제적으로 저희 구성원들이 그 COP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환경 변화에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KM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와는 다른 별개의 행정 업무가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이 KM 활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업무를 KM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원이 함께 공유하며 머리를 맞대어 창출하는 결과는 결국 전 회사의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며 회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함께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핵심 지식들이 도출되고 그 지식들의 수준이 높아져 실제 업무에 적용을 했을 때 세계 최고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GOP KM 활동이 가져온 성과인데 저희가 핵심 과제를 수행할 때 대덕기술원과 울산 공장을 실시간적으로 COP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지시 전달 보고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GOP 활동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의 활용점이다. 과거 어떤 문제점이나 추진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했던 부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접속을 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개선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지식의 공유와 생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다. 3교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런 COP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때는 COP를 통해 기술 전문가에게 자문을 묻고 전 직원들에게 개선안을 받기도 한다. 지식이 데이터나 정보보다 가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역동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어느 순간에 행동으로 전환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저장, 공유, 분석 단계를 거쳐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인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바로 지식 활동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하고. 저희들 그 COP는 전사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게 그런 공개가 되어 있고요. 공유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팀원 외에 다른 부분에까지도 저희들이 메일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개선한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고 또 응용 또 확대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또 적용을 하고요. SK 주식회사 울산 공장의 동력 1팀은 코끼리 분임조로 유명하다. 이들은 현장 활동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지식을 정리해서 K-베이스에 올려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개선안을 갖다가 COP에 등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으로 전국 품질 지역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KM은
게임을 부가 업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게임 자체의 본질은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의 업무를 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데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곧 업무고 업무가 곧 게임이라 생각한다면 게임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이런 그 게임을 갖다 활용을 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게임 자체가 자기 몸에 부담 없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GOP의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은 기업의 성장, 개인의 성과만이 아니다. 모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든 온라인을 통해 만나서 수많은 토론과 집중력을 갖게 되면서 무엇보다 동료애와 단합의 힘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었다. 작은 일 하나도, 작은 성과 하나도 개인의 몫에서 팀원이라는 공동의 결과로 얻게 되면서 개인 이기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해 나가는 즐거움을 찾게 된 것이다. SK 주식회사의 지식경영은 지식의 창출, 전파, 공유, 활용의 프로세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솔루션팩, GOP 활동 등과 같은 팀들과 내부 지식을 잘 활용하여 외부의 지식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SK 주식회사만의 모델. 솔루션팩이란 회사의 경쟁력이 있는 핵심 지식과 노하우를 고객의 니즈에 맞도록 잘 패키지화한 것으로 지식 기반 사업을 지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현재 121개의 개발된 솔루션팩은 사용 환경에 따라서 온라인 방식과 GD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이 있다. 사업 수행의 노하우와 기술이 종합적으로 정제되어 있는 솔루션팩.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솔루션으로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 파트너, 고객들에게도 양질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SK 주식회사의 고성능 아스팔트 또한 이런 솔루션팩을 통해 얻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독자적인 고분자, 계길 아스팔트 개발 기술은 국내 공장이 세워지면서 솔루션팩으로 그 모든 과정이 정리됐고 이는 바로 시장 개발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저희가 개발한 그 중국용 솔루션 패키지는 실제적으로 중국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중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또한 운전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솔루션 패키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할 때 여러 가지 그 설비에 대한 부분에서 해답을 솔루션 패키지에 찾을 수가 있고 아울러서 그 공장이 완성된 시점에서 저희가 시생산 그리고 실제 운전 단계에서도 솔루션 패키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실제 얻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를 하고 개발했던 기술들과 과정 속에서 얻었던 정보나 데이터까지 모든 기술과 관련된 지식사항들이 하나로 뭉쳐져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함께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저희가 1차로 만들었던 솔루션 패키지를 그대로 중국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실정에 맞는 중국용 솔루션 패키지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하는 과정은 물론 그 현지의 상황과 잘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또한 우리가 한국에서 지었던 공장을 지을 때 축적된 기술을 같이 잘 접목해서 중국용 솔루션 패키지 개발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SK 주식회사는 지금도 전 세계 12개국에 기술적 지식을 수출해서 지속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현지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전 직원의 지식이 집약된 솔루션팩을 통해 많은 업무의 시간적 제약을 줄이고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저희는 이 그 기술 서비스를 하러 가게 되면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유선이나 다른 팩스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경우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솔루션 팩이 개발된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현재 어려움이 생기면 저희가 그 솔루션 팩 KM 시스템의 솔루션 팩에 어프로치해서 자기가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지식 경영이 결국은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기억속에서 남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렇게 문서화되고 세계적으로 시스템화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좋은 방향이라 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많은 그 결과들을 많은 실적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패키지라고 판단됩니다. 지식 수출이란 바로 국가 경제 성장의 주 원동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제품만이 수출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과감히 깨는 것이다. 제품과 노동력을 수출하는 산업에서는 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이들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성은 낮아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산업이 찾아야 할 해결책은 바로 지식 수출인 것이다. 생산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업무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업무의 형식을 개선하고 그 결과 그 가치 창출이 또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서 모든 게 조합이 됐을 때 국가 경쟁력은 더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근로자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유행어가 아니다. 산업조리와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성에 기초하고 있다. 지식 근로자는 이제 근로자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식 근로자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최근 들어서 이 사회 자체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의 유입 없이는 어떻게 보면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굉장히 정보 인프라가 잘 깔려 있습니다. 정보 인프라를 단지 오락의 대상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신의 경쟁력을 갈고 다듬고 그다음에 자신의 생계 활동과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식들을 집적하고 확충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역량을 보다 지금과는 다른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 이곳은 삼성전자의 총 7개 사업장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이다. 현재 CDMA 단말기 판매 1위, 전 세계 휴대폰 판매 3위, 그리고 국내 상장사 중 매출 6위. 대한민국의 매출의 기준으로 단일 산업장에서 제일 큰 사업장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의 꾸준한 매출 상승의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 구미 사업장의 꾸준한 발전의 중심에는 자율학습 조직인 프로팀의 활동이 있었다. 프로팀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업무 중심의 자율학습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창출하여 개인 및 조직을 프로로 만들어가고 있다. 접근 방법을 조금 이제 달리 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흔히 뭐 계산 제한이나 현장의 뭐 분임조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회사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사원들이 하긴 해도 이게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나 좀 흥미를 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기회나 또 그런 측면이 문화가 취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우리가 접근한 이 프로팀은 누구든지 직급에 관계없이 자기가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인터넷이나 기타 방법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동호회 서클 형태로 누구든지 그 프로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고
또 프로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 권한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 동료 의사소통도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 있고 침체된 분위기도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자기 스스로 대화 기회도 가지고 직급이 낮더라도 자기도 리더십을 함양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긍정적인 효과, 자발적인 어떤 참여형 또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직문을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유실 시간에서도 저희 부서 안에서는 5가지 유실로 나누잖아요, 그죠? 1999년 1월 34개 학습과제를 시작으로 출발한 프로팀의 활동은 그 구성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것에서 그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현재 프로팀은 1999년 11,533명으로 시작, 총 684개의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6년간 총 3배 이상의 과제를 창출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지식 활동. 식물이 생존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과 식물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햇빛 등의 많은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학습의 토양 위에 활성화된 프로팀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하게 하기 위해 회사는 지역대학과 협력, 사내의 전문대, 정규대학, 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학습 생태계를 형성했다. Rings, necklace, sometimes clothes, flowering candy, verbs at the back of your book, page 155. 삼성 구미사업장에 근무하는 황영규 씨는 요즘 영어 공부에 한창이다. 사내 캠퍼스에서 비즈니스 영어과를 선택하고 공부한 지 2년째.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던 그에게 새로운 학습에 대한 도전은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미래 비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 선배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니까 제가 회사 업무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같이 뭐 주위에 도움이 없었다면 학교 생활하고 회사 생활을 같이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문대를 다니고 있지만 또 4년제 또 편입을 해서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배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제가 도전하는 그런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나서 지금 이제 새로 배움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내 업무하는 데서도 하나의 일을 맡더라도 그게 끝까지 도전해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구미사업장 내의 프로캠퍼스에는 2개의 전문대와 2개의 4년제 대학, 그리고 대학원이 있으며 그동안 총 2,416명의 전문 석박사가 탄생했다. 배움의 길을 사원들에게 열어주는데 이것은 자기 개발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에도 자발적인 지식 생성의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삼성 구미사업장은 1999년 대비 현재 약 50%의 퇴직률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시작한 게 IMF 직후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사원들의 마음은 꿈도 희망도 어떤 비전도 없는 그런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발전을 일으켜내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바꿔나가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정사원 교육이라는 것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죠. 삼성 구미사업장의 지식 경영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사원 교육. 지식의 생성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을 일으켜내고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교육은 10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13,000명의 사원들 중 약 7,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을 만큼 지식 경영의 중요한 모토가 되고 있다. 직원들의 지식에 대한 탐구와 학습률을 자연스럽게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
그것이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지식에 대한 탐구욕을 창출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회사의 프로팀이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프로팀 활동을 하면서요. 모르는 지식이 많거든요. 저희도 생소하게 처음 들어보는 지식. 솔직히 이런 계통에 있는 일은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 나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팀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일을 하면서 아, 요런 게 있었구나 하면 이제 배운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요. 또 본인들이 어차피 현장을 개선한다는 거는 회사적으로 이익이 되지만 본인 일을 편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편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를 편하게 생각하고 회사를 재미있게 다니겠다.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타율을 하에서는요, 창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걸 창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맨 처음에 갖고 간 컨셉이 자율이었습니다. 자율을 하기 위해서는 탑다운을 일어나면 안 되죠. 이 바텀업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무관리의 원칙인지도 모릅니다. 관리가 있기보다는 철저한 지원이었습니다. 프로팀의 활동은 현업 업무 관련 학습과 함께 선행기술이나 혁신 과제, 차기 프로젝트 준비 등을 하고 있다. 활동 계획과 활동 내용, 성과 평가서 등은 모두 프로 가꿈터라는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 및 프로 도우미들의 과외 업무를 최대한 효율화하였으며 월간지 프로 가꿈터를 운영함으로써 프로팀의 활동이 혁신의 성과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성취감을 심어주고 있다. 프로팀의 이런 활발한 활동 때문에 삼성 구미 사업장은 2002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아 최고 지식 경영상을 수상했다. 지식을 공유받고 유통시키는 것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과거에 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방향의 방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변화라는 현상을 제가 혁신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혁신과 학습 또는 지식의 공유 현상이 결합되는 현상이 이제 삼성의 그 애니콜 공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승인 우선이라는 규격 승인 고객 음식이 프로팀은 현재 10년 전 바텀업으로 시작했던 당시의 직원들이 간부로 승진하고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지식이 온라인으로 가서 온라인에 있는 그 모임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옮겨지는 지식 순환 체계를 통해 지식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결과를 자율성으로 꼽는다. 우리 현장에 삼성전자 무슨 사업부가 애니콜 만드는 데가 세계 최강의 세포 조직입니다. 그 현장에 그거를 문제를 자기들이 발견해 갖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또 라인 효율성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품도 현장 사원들의 아이디어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대, 지식국가로 가기 위한 기업의 지식 경영, 미래의 기업 비즈니스를 전망하고 그 미래의 비즈니스와 기업의 본래 목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지식 배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WCG. 또 지식인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기업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교육 시스템이나 툴을 마련해주는 일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타 기업의 지식 경영을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반면 실패 경우도 많은데 이식을 할 때 오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어떤 스킬 같은 건 이식이 쉬워요.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베껴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문화라고 통칭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 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우정이 어저께 만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정은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지식 경영과 관련되는 것들도 이 문화 현상과 깊이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지식 경영은 지식인과 지식 제도와 회사, 이 3대 요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고 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기가 분명하게 아는 것부터 출발하고 지식을 조직의 문화화, 포착화시킬 수 있도록 변형의 노력 또한 필요한 것이다. 남다른 어떤 이 지식 능력, 지식 경쟁력, 또 남다른 어떤 조직문을 가지지 않으면 효율 기업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진정으로 종업원이 미래의 비전을 줄 수 있어 어떤 측면에서 종업원에 대해서 바람직한 지식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또 어떤 조직문을 바람직한가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시스템, 인프라도 구축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기업도 효율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속에 몸담고 있는 종업원들도 효율 기업에 걸맞는 종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터넷의 등장은 지금까지 정보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학이나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 열람은 물론 박물관 등을 통해 과거 역사 자료의 검색도 가능해졌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웹사이트만 알면 1, 2분 내에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도 있고 천년 전의 세계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만큼 시공을 초월한 정보의 바다가 바로 인터넷인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 수준의 발전 또한 IT 발전이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와 커뮤니티의 힘을 몰아내고 최대 포털 사이트의 자리에 등극한 네이버의 힘은 바로 지식이었다. 당시 단순한 소모임과 검색 사이트의 역할에 머물고 있던 포털 사이트의 기능에 네티즌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창구, 지식인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아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는 이미 비슷한 이름으로 지식 검색을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 야후에서도 야후 앤서를 통해 지식 검색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생각하는 네이버를 통해 살아있는 지식의 공유와 발전. 이는 세계 최고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개인, 기업, 사회 곳곳에서는 지금 지식으로의 진화를 거듭하며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 강국으로서 지식을 유통시키는 우리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식 창조에 있어서의 강국으로 들어서기 위해 우리의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의 사고 구조를 이제 교과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가 최고라는 자신감에 기초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지식은 곧 미래다. IT 네트워크 시대의 환경을 기반으로 지식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지식. 지식의 변화에 주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 지식 생성으로의 본격적인 진화 또한 중요한 숙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지식의 창조의 문제, 창조성의 문제, 이거는 지식의 생성 현상이거든요. 바닷물 속에서 이제 물이 이제 증발해서 올라가야 이제 구름도 생기는 것처럼 최초에 올라갈 수 있는 수증기를 만드는 능력, 이게 창조성인데 지식이라고 하는 수증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능력은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력 질주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